제가 10년 넘게 LA 렌트 컨트롤 빌딩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헷갈리는 게 많고 해마다 더 복잡해지고 랜드로드에게 불리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저같이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헷갈릴 때가 종종 있는데 하물며 부동산 한두 개 가지고 계신 맘앤팝 랜드로드 분들은 이 모든 법규들을 다 알고 계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LA 렌트 컨트롤이 뭔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렌트 컨트롤은 LA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타모니카, 베벌리 힐스, 웨스트 할리우드, 컬버시티, 잉글우드, 파사데나, LA 주변 도시들에도 많아요. LA시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unincorporated LA 주변 도시들에도 렌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LA 렌트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LA 렌트 컨트롤은 바로 이 웹사이트 로스앤젤레스 하우징 디파먼트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렌트 컨트롤 프로퍼티 오버뷰라고 해서 RS가 뭐고 AB 1482가 뭐고 JCO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Rent Stabilization Ordinance라는 말이에요. 이 건물들은 한마디로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고요. 아파트먼트, 컨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두플렉스, 그리고 한 땅에 집이 두 개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호텔이나 모텔이나 보딩하우스에도 그 방을 하나씩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30일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렌트 컨트롤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커머셜 빌딩에 붙어 있는 레지던셜 유닛도 있죠. 그것도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되고 ADU나 JADU도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렌트 컨트롤에서 하는 게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렌트를 컨트롤 하는데요. 1년에 올릴 수 있는 그 액이 이 시에서 정해줘요. 올해는 4%입니다. 시에서 4%만 올릴 수 있다고 정해놓으면 4%만 올릴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렌트를 한 번도 안 올려서서 렌트를 아주 적게 내고 사는 테넌트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3베드룸 아파트를 1,000불만 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렌트를 안 올렸으니까 내가 이제는 뭐 한 20%를 올리겠다. 30%를 올리겠다. 그러실 수가 없으세요.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렌트를 안 올려줬더라도 올해 올릴 수 있는 렌트가 4%라면 4%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gistration of rental unit 유닛을 1년마다 하우징 디파먼트에 registration fee를 내고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빅션을 시킬 수 있는 이유도 테넌트가 잘못이 있는 경우와 테넌트가 잘못이 없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줘요. 테넌트가 잘못을 한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렌트를 안 내는 경우겠죠. 렌트를 안 내는 경우나 계약서에 있는 계약서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authorize 되지 않은 테넌트를 들였다던가 그런 이유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테넌트가 잘못이 없는 경우를 no fault evic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주인이나 아니면 그 주인의 직계 가족이 그 유닛에 들어가서 살 테니까 테넌트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레지던셜 매니저가 들어갈 거다 아니면 그 유닛을 이제 다 허물 거다 그 집을 다 허물고 거기다가 새로운 걸 지을 거라든지 하는 경우에 테넌트 보고 나가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거를 no fault eviction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relocation fee를 주셔야 돼요. relocation fee를 주고 내보낼 수 있지 그냥 나가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AB 1482는 뭔가 볼게요. AB 1482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생긴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전반에 걸친 렌트 컨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또한 스테이트에서 정해놓은 렌트 금액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에다가 플러스 로컬 CPI, Consumer Price Index까지 해서 8.9%를 올릴 수 있는 게 맥스예요. 그리고 이런 AB 1482에 해당이 되는 유닛 같은 경우에도 랜드로드가 테넌트한테 나가라고 할 때 뭔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나가라라든지 아니면 이 집을 팔 거니까 이제 나가라든지 그거는 나가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만일에 그럴 경우에는
또 릴로케이션 fee를 주고 내보내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JCO, Just Cause Ordinance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Just Cause Ordinance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해서 RSO, LA Rent Control에 들어가지 않는 건물들은 거의 다 JCO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JCO, Just Cause Ordinance 같은 경우에는 LA City, City of Los Angeles에서 RSO에 해당이 되지 않는 모든 레지던셜 프로퍼티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JCO 같은 경우에는 City of Los Angeles에서 RSO에 해당되지 않는 residential property가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죠. Rent Control 같은 경우에는 1978년 10월 1일 보다 더 오래 전에 지어진 집들이 해당이 되는데 JCO 같은 경우에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도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싱글 패밀리 하우스도 이 JCO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테넌트의 잘못이 있어서 내보낼 경우에는 릴로케이션 피 같은 걸 안 주고 내보낼 수가 있어요. 테넌트가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렌트를 안 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를 violation, 어기는 게 있고 그리고 nuisance, 그리고 프로퍼티에 대한 데미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같이 사는 다른 테넌트들한테 아주 뭐 귀찮게 한다던가 하는 어떤 뭔가 nuisance를 일으킨다던가 그리고 유닛에서 illegal, 뭔가 불법적인 거를 한다던가 그런 이유들이 있고 테넌트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랜드로드가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랜드로드의 직계 가족이 들어가 살 거니까 나가라라는가 아니면 이 집을 허물 거다. 이 집을 허물고 다른 걸 지으려고 한다. 아니면 이 집을 팔려고 한다. 그런 이유들은 이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정 내보내고 싶으시면은 이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서 정해놓은 릴로케이션 피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서 정해놓은 릴로케이션 피가 나와 있는데요. 적게는 10,000불에서 많게는 25,000불 정도까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렌털 유닛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냐, 이 사람이 저소득층이냐, 장애인이냐, 65세가 넘었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매겨놨어요. 그리고 싱글 패밀리 하우스일 경우에는 한 달 렌트가 릴로케이션 피가 되겠습니다. JCO에 해당이 되는 렌털 유닛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노티스를 그 집 앞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이게 City of Los Angeles에서 나오는 Rental Protection Notice인데 이 노티스도 렌털 유닛 앞에 다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좀 다 봐주세요. Evictions for non-payment of rent. 자, 많은 랜드로드 분들이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면 바로 그 다음날 퇴거 신청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렌트 컨트롤이나 JCO, Just Cause Ordinance에 해당이 되는 모든 렌털 유닛,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닛 같은 경우에는 Fair Market R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밀린 렌트가 2025년 기준으로 밀린 렌트가 2,081불이 밀려야 퇴거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요.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2,625불이 밀려야 퇴거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15년 동안 20년 동안 렌트를 안 올리신 경우에 투베드룸인데 돈 1,000불만 내고 살고 있는 1,000불이든 1,200불이든 그렇게 아주 적게 내고 살고 있는 테넌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달을 밀리고 2달이 밀렸다고 쳐도 밀린 돈이 2,000불밖에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정해놓은 거는 투베드룸이 2,625불이 fair market value예요. 그러면 이 fair market rent에 미치지가 않으면 밀린 돈이 이 금액에 미치지가 않으면 퇴거를 못 시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려면은 3개월의 렌트가 밀려야 퇴거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세요. 지금 투베드룸에 살고 있는 테넌트의 렌트가 2,625불보다 더 많다면 만일에 이 돈이 한 번만 밀려도 바로 퇴거 소송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렌트가 페어 마켓 렌트보다 아주 적게 내고 있는 테넌트라면은 이 돈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퇴거 소송을 할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태거 소송을 할 때 3-day notice to pay or quit 이라는 그 노티스를 붙이게 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꼭 적으셔야 될 게 이 유닛이 방이 하나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 꼭 적으셔야 돼요. 거기 보면 number of bedroom을 적는 게 있는데 그 number of bedroom을 안 적게 되시면 그 노티스가 잘못된 거고 다시 서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테넌트에게 노티스를 준 다음에 또 랜드로드가 해야 할 일이 그 노티스를 LA HD LA Housing Department에 3일 안에 within 3 business day 안에 접수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노티스를 테넌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LA Housing Department에도 접수를 시켜야 됩니다. 만일에 접수를 시키지 않으시면 그 노티스가 잘못된 거고 다시 처음부터 퇴거 소송을 하셔야 돼요. AB 148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tate, 캘리포니아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렌트 컨트리라고 했죠. 거기서 렌트를 지금 현재 2025년으로는 8.9%가 맥스예요. 이 AB 1482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건물들은 지금부터 15년 최근에 지어진 새 건물들이고요. 그리고 affordable housing이라든지 그리고 2유닛인데 2유닛 중에 한 유닛에서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AB 1482 적용을 받지 않고 싱글 패밀리 하우스나 컨도미니엄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본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싱글 패밀리 하우스나 컨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AB 1482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테넌트가 들어왔을 때 리스 계약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AB 1482에 적용이 되는 건물이냐 아니냐를 그 계약서 안에 명시를 하셔야 돼요. AB 1482에 적용이 되지 않는 스테이트 렌트 컨트롤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건물인 경우에는 렌트를 10% 올리든 뭐 15%를 올리든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또 다른 또 트랩, 랜드로드에게 또 트랩이 되는 게 뭐냐면 스테이트 렌트 컨트롤에서 정해놓은 8.9% 이상으로 렌트를 올렸단 말이에요. 뭐 한 예를 들어서 12%, 15% 올렸다고 칠게요. 그런데 테넌트가 너무 렌트를 많이 올려서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나가고 싶다. 그러면 그 나가는 릴로케이션 어시스턴트를 줘야 됩니다. 그게 Economic Displacement Relocation Assistant라고 하는데 2베드룸일 경우에는 그 돈이 9,000불이 좀 넘고요. 3베드룸일 경우에는 그게 11,000불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렌트를 8.9%보다 더 많이 올려서 테넌트가 그 정도 이상의 돈을 더 내고는 이 집에서는 더 못 살겠다 하면 그거를 Economic Displacement Relocation Assistant라고 해서 오히려 집주인이 이사 나가는 비용을 이만큼을 주고 내보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별게 다 있죠.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아니 무슨 랜드로드를 봉으로 하나? 뭐 이렇게 해도 테넌트를 못 내보낸다. 내 집을 팔겠다고 해도 테넌트를 못 내보낸다. 웬만한 이유 가지고는 다 릴로케이션 피를 주고 내보내야 되고 정말 랜드로드로서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설명한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더 헷갈리지 않으세요? 본인의 렌트 건물이 어느 도시에 있느냐, 어느 카운티에 있느냐, 본인의 건물이 RSO냐, JCO냐, 아니면 AB 1482냐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법규가 조금씩 틀립니다. 하지만 남가주 어느 도시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렌트 컨트롤 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남가주에서 렌트 건물을 찾고 계시다면 꼭 렌트 컨트롤에 관련된 법규를 잘 숙지하시고 그나마 렌트 컨트롤 제약이 덜한 곳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렌트 건물을 사시기 전에 저에게 전화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릴게요. 보통 은퇴 준비를 하면서 렌트 건물 하나 사놨다가 나중에 렌트 받으면서 그 돈으로 생활비 해볼까 하고 렌트 건물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특히 이 남가주 지역에서는 어느 동네, 어느 위치, 어떤 렌트 컨트롤 법 받는지 잘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소중한 돈으로 투자한 이 투자 건물에서 잘못된 테넌트 한 명 만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돈을 손해보세요. 그렇다고 렌트 건물을 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남가주가
인베스트먼트 하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렌트 컨트롤 건물 관리하기 너무 복잡하고 모든 법규 다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이거 팔고 좀 덜 신경 쓰이는 커머셜 건물로 갈아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전화 주시면